자, 이제 17강째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현지금융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개념 완성 문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개념 완성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현지금융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것은 현지금융, 현지에서 금융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현지금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지점, 그 해외에 있는 지점 받을 수 있죠. 그죠? 해외 현지 법인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회사, 그죠? 50% 이상을 투자한 자회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무소 현지금융을 못 받아요. 왜요? 현지에 있는데 왜 못 받아? 해외 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장사를 하지 않는데 돈을 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빌릴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무소는 현지금융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2번.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외 직접 투자의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 해외 직접 투자가 되려면 뭡니까? 경영권의 획득이 목적이 돼야 돼. 그렇죠. 따라서 경영권의 획득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야 돼. 맞습니까? 대신에 10% 이하의 지분을 투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원을 파견한다거나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장기 계약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나름대로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10% 투자하는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7% 투자하지만 임원을 파견하는 거 직접 투자가 맞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미 4번 보겠습니다. 이미 투자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도 사는 거. 이미 직접 투자가 해놨으니까 더 추가로 사는 것도 단 1%를 투자하더라도 역시 직접 투자로 간주해 줘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건데 돈은 6개월 빌려주면 안 돼요. 얼마나 빌려줘야 돼? 1년 이상,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상의 장기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되죠. 그 외에도 뭐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뭐 특허를 제공한다거나 또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공급 계약이거나 공급이나 또는 구매 계약을 하는 것도 그죠. 또 직접 투자로 간주해 주는데 공급 계약이나 구매 계약은 기간이 그렇죠. 1년을 초과하는 장기의 그 공급 구매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여기 틀렸던가요? 그렇죠. 6개월이 틀렸죠.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해외 직접 투자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뭐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죠. 플로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자, 해외 투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요. 상담부터 해. 그죠? 상담합니다. 그 다음에요. 상담한 다음에는 서류 심사, 서류를 내야 서류 심사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서류 내고, 그죠? 서류를 내고 상담 먼저 하고 서류를 내죠. 그 다음에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당신 이렇게 됐으니까 오케이, accept라고 신고했음을 신고받았습니다라고 신고서를 교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류를 진구하고 서류 진구가 된다. 이게 답이네, 이거네. 서류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교부하고 투자를 실행했는데 나중에 혹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내용 변경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순서가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죠?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진구하고 서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먼저 받은 다음에 봐야 되겠죠. 그죠? 서류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없네. 오케이, 신고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교부하죠. 그죠? 교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고 나중에 혹시 투자가 바뀔지 모르니까 바뀔 경우에는 변경을 신고를 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3번의 경우에 플로우를 쭉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해외 직접 투자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신고 절차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역학은행은 투자 사업별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별로 등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별로 내가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투자하고 아프리카도 투자하고 뭐 남아메리카도 투자하고 다 투자한다고 그래. 하지만 각 사업별로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국에 투자할 경우에 내가 그 은행하고 지정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별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공동투자 시 투자 비율이 각각 10% 미만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인데 10% 공동의 경우에 각각 9% 해가지고 18% 되는 바람에 10% 넘어갔으니까 직접 투자이긴 하지만 개별로 본다면 9%가 안 되니까 10% 미치다 이거죠. 공동투자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지정은행에서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동시에 신고해야 되죠. 각각이란 말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투자니까 그래서 A하고 B하고 따로 와가지고 저 사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가 아니고 그죠? 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매 송금 시기마다 신용정보 조회 및 납세자 증명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신용정보 관리자 또는 조세 찬합자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해외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불량자, 그죠? 신용불량자, 은행에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 해외 직접 투자가 뭐예요? 은행에 돈부터 갚아야죠. 두 번째로 조세 체납자, 뭐죠? 세금부터 먼저 내야지. 세금도 내기 전에 세금도 안 냈는데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안 돼요. 세 번째,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직접 투자가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얼핏 보기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죠?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상하도 나 해외 살 건데 해외 이민 갈 건데 이민 갈 거니까 그때 사전에 미리 해외에 좀 투자하면 될 건데 왜 투자하지 말라 그러냐?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이주하려 그러면은 우리 배운 대로 10만 달러 초과하는 돈일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자금 출자 확인서가 필요해. 맞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 자금이야 또는 마약 자금이야 뭔가 이상한 돈이야. 그래서 자금 출자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외 이주하고 싶어도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럴 때 이거 해외 직접 투자예요 라고 하고 직접 투자로 그 돈을 빼돌리면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자금 출자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하죠. 그렇죠. 따라서 해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해외 이주할 예정인 사람은 직접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외 이주 예정자는 나중에 또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도 안 돼요. 네? 해외 부동산 취득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다가 신고 절차하다가 뭐가 틀렸더라? 그렇죠. 여기 틀렸죠, 그죠? 그죠? 각각 신고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차제 앞에서 배운 거를 다 이렇게 한 번 좀 리뷰를 해놔야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일은 반복할 테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라도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라도 계속 복습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되겠습니다. 5번. 직접 투자의 내용 변경 보고 대상이 아닌 것. 내용 변경입니다. 투자 지분을 줄이는 거 내용 변경이에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 내용 변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 투자 지분의 양도 이것도 다 내용 변경이에요. 하지만 해외 직접 투자 유효 기간의 연장, 유효 기간 연장하는 것은 이까지가 유효 기간이었는데 이걸 새로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 변경이 아니고 뭐로 간주되느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신규로 간주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변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오케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간주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직접 투자의 사후관리보고네. 사후관리보고. 그 제출 기한의 연결이 잘못된 거. 자,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요. 돈과 관련되는 일은 즉시. 그 다음에 정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예? 정권 취득의 경우에는 뭡니까? 6개월. 그 다음에 실적은요, 그죠? 실적은 5개월. 그죠?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돈과 관련되는 경우에 돈이란 말은 뭐냐?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청산할 경우에는 즉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송금 보겠어요. 돈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돈이니까. 즉시. 그 다음에 외화 증권을 취득했네. 돈 보내가 그 돈까지 샀네. 그럴 경우에는 언제? 6개월. 그죠? 증권은 취득은 6개월. 세 번째, 실적. 예? 연간 사업 실적을 할 경우에는 5개월. 그렇죠? 5개월. 그 다음에 청산 보고서. 회사 끝냈네요. 그럼 돈을 바로 받아야 되죠. 얘는 6월이 아니고 즉시가 돼요. 즉시. 그죠? 그래서 6개월 내가 아니고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보낼 때도 즉시,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청산할 때도 즉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6번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7번으로 돌아갑니다. 7번. 다음 중 비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설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지사를 나라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사가 아니고 사무소, 그죠? 해외 지사인데 지사가 아니고 지점입니다. 지점. 그러니까 지점과 사무소의 차이가 뭐죠? 지점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는 영업을 못하죠. 그죠? 해외 지점을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수출을 얼마? 100만 불. 100불을 초과하는 외화 실적이 있으면은 지점을 낼 수 있어. 사무소는 얼마? 30만 불의 외화 가득 실적이 있으면은 낼 수가 있죠. 반면에 사무소는 영업과 관련되는 회사가 아닐 경우에 언론, 그죠? 그다음에 무슨 협회 또는 조합, 뭐 금융감독원, 예? 같은 경우에 사무소밖에 못 열죠. 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여행사, 그렇죠? 여행사 그 유치 관광객이 1년에 얼마? 8,000명 이상의, 그죠? 8,000명 이상의 그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 뭐 중국의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이나 아니면 일본의 뭐 도쿄나 어디엔가 여기다가 사무소를 둘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점이나 사무소의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사무소 열고 싶은데 30만 달러 작년에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안 돼. 그러면 사무소 열고 싶어도 안 되느냐? 열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무역업 등록한 지, 그죠? 무역업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면은 30만 불을 못 벌더라도 등록할 수가 있고요. 또 왜 뭐가 있습니까? 주무장관이나 무역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그죠? 인정해주면 그때 가서 또 인정. 예. 아, 당신은 1년도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30만 불도 아직 못 벌고 있지만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을 위해서 반드시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때는 또 열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런 등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 이상이면은 지점 설치할 수 있네. 그죠? 설명했죠.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감독원은 이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지점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설치합니까? 사무소를 설치해야죠. 지점이란 게 영업을 장사하는 곳인데 금융감독원이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공기관도 장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점이 아니냐? 사무소야. 그 다음에 30만 불의 경우에는 뭐 한다고? 사무소. 오케이. 그 다음에 유치 관광객 수가 8,000명 이상이다면은 여행사는 여행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네. 그죠? 답은 2번이 틀렸죠. 그죠? 오케이. 자, 7번도 한번 요약 정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7번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지사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지점은 현지금융 할 수 있는데 해외 사무소는 현지금융 못한다. 맞네. 맞죠, 그죠? 두 번째, 개인은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불가하다. 비영리법인이 뭡니까? 영리가 목적이 아닌 법인이죠. 그죠? 뭐 자선사업을 한다거나, 그죠? 뭐 그 인류 박애를 위해서, 뭐 인류 산학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법인인데 돈을 버는 것과 관계없는데 직접 투자이죠, 그죠? 맞습니다. 세 번째, 개인은 해외 지사의 투자가 불가능하다. 개인이 뭡니까? 개인. 나 개인이야. 개인이죠. 근데 직접 투자를 가능해서 해외 미국에 있는 회사를 내가 사는 거는 되는데 내가 지사를 설치하는 건 말이 아니죠. 내가 개인인데 뭐 따로 내가 손오공이 돼가지고 내가 손오공이 돼서 한국에 내가 있고 그죠? 미국의 손오공 같이 또 다른 내가 해외 지사로 나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개인은 지사의 투자가 지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은 지사라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존재하잖아. 지사가 뭡니까? 본사에 있으면서 뭔가 지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현지에다가 요새 현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라든지 뭐 수출할 때 당신이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뭔가 해줘라 라는 게 지사인데 개인은 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니까 맞는 말이네. 그렇죠? 불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해외 지사를 폐쇄할 경우에 그죠? 해외 지사를 폐쇄할 경우에 폐쇄한 후 30일 이내에 지정거래 요건행자에게 폐쇄 보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청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즉시 보고해야 되죠. 그죠? 30일이 아니고 즉시 보고합니다. 즉시 보고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 9번입니다. 개념 완성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국내 기업의 해외 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해외 사무소 장사를 안 하니까 영업도 안 하니까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사무소 설치하더라도 거래 외국한 은행의 지정 대상이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기금을 못 하더라도 그 사무소 직원들한테다가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은. 그죠? 그 월급은 해외 사무소 경비로 나갈 텐데 그 경비가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을 지정해야 그 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지활동비가 되죠. 자, 해외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는 지급 한도는 연간비와 100만 달러 이내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거래법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도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한도는 100만 달러 한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과거 1년간 30만 불 이상의 자는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도 어쩌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틀린 보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완성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시작해 봅니다. 1번부터 해볼까요? 현지금융 수혜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현지금융 개인인 거주자거나 개인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해외 지점 및 현지 법인은 수혜를 받을 수 없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현지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은 현지 금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개인은 현지 금융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현지 금융이라는 건 뭐죠? 현지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현지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현지 금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외항 운송업자 및 외항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금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니까 이제 소위 그 독립재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독립재산제가 뭡니까?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돈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금융이란 말은 뭐냐니까 현지에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이 미국 현지에서 투자되고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장업자나 외항운송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독립재산제를 적용되지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돈이 네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아니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돈이 하고 섞이는 거야. 섞이는 거야. 근데 유계금융은 해외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독립재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섞이니까 현지금융을 받으면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애시당초 현지금융을 못 받아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사무소는 현지금융을 못 받죠. 그죠? 그렇죠. 영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죠? 이거 맞고,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법인 해외 지점의 경우에는 현지금융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법인의 경우 지점이니까 받을 수가 있네.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게 틀렸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지금융 1번의 경우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넘어가고요. 중복됐으니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지금융의 내용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내용 변경입니다. 담보 종류를 바꾸는 거 변경이죠. 합병을 해가지고 차주가 바뀌는 거 변경이에요. 합병을 해가지고 보증인이 바뀌는 거 변경이에요. 하지만 증액은 금액을 늘리는 거잖아. 금액을 늘리는 거죠. 이건 변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신규야, 신규. 신규예요. 그러니까 내용 변경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 변경이 아닐 때 감액은 뭐야? 감액. 투자 금액을 줄이는 거. 그건 내용 변경이야.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줄이는 거니까. 대신에 기존을 늘리는 것은 추가로 돈을 더하는 거니까 이는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신규로 또 다른 사업으로 봐서 신규로 적용한다. 내용 변경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4번은 증액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들어가 볼까요? 6번이군요.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입니다.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외 직접 투자,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투자를 했네. 직접 투자네. 그죠? 10% 미만이면서 뭐죠? 임원을 파견했네. 뭡니까? 직접 투자지요. 세 번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 자금 및 해외 자원의 구매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해외 자원 개발은요. 해외 자원 개발은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해져요. 하지만 해외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 투자하는 것은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해 주지만 그 전에 여기가 장사가 여기가 뭐 자원이 있을까 없을까 조사하는 거는 아직까지 직접 투자가 아니고 조사하는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자원의 구매 자금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원유 사는 거야. 소위 광산에서 탄광, 그죠? 석탄을 사는 거죠. 사는 거는 투자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구매지,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가 아니고 조사하는 것도 투자로 간주해주지 않아요.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이미 투자한 예금법인에 대해서 그렇죠.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역시 직접 투자로 간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6번까지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자 7번입니다. 7번. 국민 거주자 개인이 미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개인은 할 수 있죠. 그죠? 개인은 직접 투자 가능해. 이 다음 중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해외 직접 투자 한도 금액으로 오른 거. 우리나라에서 한도. 그죠? 외국환 거래법상으로 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없어요. 해외 직접 투자 한도 없어요. 해외여행 경비 한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 나오면 무조건 없어요. 그죠? 한도 없어요. 아주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한 문제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간 겁니다. 한도 나오면 무조건 없다. 또요. 서류 무조건 몇 년? 5년. 그렇죠? 서류 무조건 5년. 두 개만 아니고 기회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7번 했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시 거래 외국한 은행의 지정 및 신고 필증에 직접 투자하는데 신고 필증의 교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거래 외국한 은행은 사업별 아니고 뭐야? 개인별로, 투자자별로 지정하죠. 맞죠? 두 번째, 신고 번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은 신고로부터 1년입니다. 그죠? 1년입니다. 통상의 경우에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해외 직접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그죠? 해외에다가 부동산 투자의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얼마입니까? 통상 6개월이에요. 나머지 신고 사항의 경우에 유효기간 6개월이죠. 1년입니다. 투자는 좀 기간이 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세 번째, 공동 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에 투자 비율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서 신고해야 된다. 연명으로 해도 되고요. 각각 신고도 되는데 동시에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명으로.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각각의 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 투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동일해요. 은행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똑같은 은행에다가 통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죠. 그렇죠. 반드시 연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없다. 됩니다. 자, 8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후 관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네. 실적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보기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200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내야 돼요. 실적 보고서 내야 돼요. 근데 2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여기는 100에서 200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00만 달러까지를 넘어가면은 이는 보고서 내야 돼. 실적 보고서 내야 돼. 그리고 해서 100만 달러까지. 그죠? 100만 달러까지 경우에는 현황표로 돼. 현황표. 여기까지는 현황표. 그럼 투자 금액이 100만 달러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면제요. 면제.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니까 200만 달러까지는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100만 달러까지는 현황표를 보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의 투자 등등에 관한 주식을 출자한 투자사는 신고 내용과 보고서, 축소는 청산,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및 시민권 취득 등의 사실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개인이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투자하거나 이런 투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고 내용하고 보고서하고 주주의 청산이나 등등의 모든 사실을 어디에 국세청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해외 직접 투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인해서 보고서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회관리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중지한다. 그죠? 투자를 그만뒀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중지해도 되죠. 그죠? 오케이. 네 번째, 해외 직접 투자 사후관리은행은 투자자나 현지 법인의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빙 사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에게 해외 직접 투자 사후관리 의무 면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위에 있는 것처럼, 그죠? 휴폐업하거나 시민권 취득으로 연락이 안 되고 보고서를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못하겠어요. 사후관리 중지를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안타깝지만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 아니죠, 그죠?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관리하고 사후 관련된 보고서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은행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수출입은행이야.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니고 수출입은행장이라는 거 속기 쉬우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사후관리를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파트가 어디라고요? 한국은행 아니에요. 어디?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2번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 투자 시 신고 수리 기관이 다른 하나는입니다. 그렇죠. 신고 수리 금융기관이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우리나라의 은행이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을 샀다. 그죠? 투자한다.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한다. 이건 어디에 신고하느냐니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요. 금융위원회. 자, 두 번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은행인데 은행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투자하면서 발리에 있는 여행업체를 샀다. 여행업체에 투자했다. 왜 했을까요? 몰라요. 하여간 간에 우리나라 은행이 보험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쪽에다가 투자했다 할 경우에는 어디 신고하느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현지법인 금융기관이 자회사, 손해사에 대한 투자, 금융기관이 바로 하나 밑에 자회사, 손해사에 대한 투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로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설립에 대한 투자, 역외금융회사, 다른 쪽에 역외금융회사인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데 역외금융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도 역시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를 하죠. 따라서 본업인 금융보험업을 다른 데다가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하고 나머지는 감독원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은행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같으면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반면에 그 다른 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안에 감독원에 신고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12번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설치 자격이네, 그죠? 지점 해당되는 것은 지점 얼마? 금액이 100만 달러, 그죠? 자,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이거는 지점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사무소죠, 사무소. 이거는 사무소. 그 다음에 100만 달러 이상인 자인 지점, 그죠? 지점. 그 다음에 여행의 경우에 유치 관광객이 8,000명 이내 이 뭐예요? 사무소, 그죠? 사무소. 그 다음에 실적은 없는데 설립한 지 대무역업 승득 등록한 지 1년 넘었다. 뭡니까? 사무소 할 수 있죠, 그죠? 사무소. 그러니까 뭐야? 지점 설치 자격 요건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뭐 이거는 뭐 앞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1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15번. 비금융기관이 또 똑같은 이야기네. 비금융기관에 해외 지사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지사는 지점하고 사무소로 구분되는데 사무소는 영업 안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맞죠. 해외 지점 설치 시 영업기금 지급 신고를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신고하고 경비 송금을 일괄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설치 신고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설치 신고 따로 하고 경비 지급 신고 따로 하고 따로 할 필요 없이 회사 지점 설치합니다라고 신고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영업기금에 나가는 신고에 가름할 수 있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일괄 신고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해외 지사의 경비 지급 내역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모두 통보가 되죠. 오케이, 됩니다. 옳지 않는 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답은 무조건 4번이네. 그죠? 아니, 그렇죠. 4번이 될 수밖에 없네. 보니까. 그죠? 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답 보이죠, 그죠? 해외 지사의
유지 활동비 지급에는 제한이 있다. 그죠? 제한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도 제한 이런 거 없다가 되죠. 그죠? 자, 15번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18번 문제.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죠. 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자, 요거만 풀면 또 이 과목도 이 과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지사 설치를 비교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직접 투자하고 해외 지사하고 비교한 거야. 자, 직접 투자와 지원에는 모두 제한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지사 설치 모두 개인의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럴 리가 있나? 해외 직접 투자는 개인 투자할 수 있지요. 지사는요? 지사가 개인이 어떻게 지사를 만들어요? 소로공단인데 틀렸죠. 옳지 않는 거 답 2번. 답부터 미리 섞어 봅시다. 2번. 그렇죠? 3번. 해외 직접 투자는 외화 획득 실적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해외 지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획득 실적이 필요합니다. 얼마? 100만 달러가 지점이고 100만 달러가 지점이고 그 다음에 30만 달러가 뭐야? 사무소. 그죠? 30만 달러가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는 반드시 주채권은행이나 여신채다은행 순으로 거래 유익한 은행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더라도 뭐 여신채다 제일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하고 해야지 이상한 은행 친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하고 등록해서는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미 개인은 해외 지사 설치가 안 된다가 답이 나왔죠.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